바로 이어서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장 상동의 지역구인 무소속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또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정읍시정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진서 부장님 감사합니다. 초선인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로 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엄중한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무능한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중에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죽창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로 또 오는 5월 9일 투표용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고 대리인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인 시민의 뜻대로 일하는가를 제대로 살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정이 시민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김생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읍시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50여 대의 시내버스와 600여 대의 택시가 시민에 발의되어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은 800여 개의 일자리이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확대로 인해 대중교통 업계는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인 지 오래입니다. 다양한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에 그동안 지원한 사업 내용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2016년 내장산 콜택시 운영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본 의원은 내장산 콜택시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2015년 10월 14일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면 수혜 시민도 늘고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도 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정읍시 시내버스 요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졌습니까? 다섯째, 정읍시 버스 승강장 관리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버스 승강장 수와 태양광 등 설치 버스 승강장, 야간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를 13개 시군에서는 교통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만 장애인 업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조례에 있고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는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3개 자치단체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를 교통약자 관련 부서인 교통과로 이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복지여성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정읍시 고유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묻겠습니다. 첫째, 정읍시 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해서 직영 운영했던 기간 동안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객 수, 홍보 내용, 담당 인력 투입 내용,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읍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해준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운영계획은 어떠합니까? 셋째, 백정기 의사 기념관을 정읍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 검사 방식이 부서별로 달라서 민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십니까? 세 번째로 정읍시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공약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읍과 같은 지방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 지역 공약 사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촛불민심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이 주인되는 세상, 지방자치가 확장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주민이 시정에 더 참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총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시비 1억 1,6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시비 9,500만 원, 자부담 4,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500만 원으로 시비 2,2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집행 잔액 2,200만 원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 수입 17,000원은 우리시 세유수부로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정읍시 브랜드콘인 내장산 콜택시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내장산 콜택시 소속 회원 일부가 불친절과 카드 결제 거부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내장산 콜택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정읍시 장애인 복지관을 민간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 시설에 대한 자부담 20% 조건을 제외하고 4차 재공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중 한 곳이 수탁 신청을 했지만 수익성 및 종사자 고용 승계 부담을 이유로 철회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